언제부터 우리는 말보다 목소리가 커졌고 마음보다 표현이 앞서기 시작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약용이라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개혁가, 사상가, 그리고 18년의 유배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한 인간. 그는 혼란의 시대를 살면서도 단 하나의 기준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은 돈도 지위도 아닌 품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의 길을 보면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이 한 문장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의 말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50대, 60대, 70대를 지나며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려. 한 평생 노력해도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여전히 미숙한 아이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퇴직 이후 가족과의 작은 말다툼, 친구와의 오해, 예상치 못한 외로움과 서운함.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의 관계는 단순해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욱 복잡하고 섬세해졌습니다. 한때는 웃고 넘기던 말들이 마음에 깊게 박히고 한 번의 말실수가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쌓았지만 그 경험이 말을 더 따뜻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 정약용은 이미 200년 전에 이 문제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창이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지나온 길과 품격이 스며든 흔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현대인의 말은 너무 빠르고 가볍습니다. 즉각 반응하고 자극에 흔들리고 마음보다 표현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나이가 들수록 상처도 많아지고 기억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 점점 칼날처럼 날카로워지기도 합니다.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말에 실리기 때문입니다. 억울했던 순간, 참고 살았던 날들, 버텨낸 시간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 어떤 날은 지혜가 되고 어떤 날은 서운함이 됩니다. 그래서 50, 70세대들은 말합니다. 젊을 땐 화를 참느라 힘들었는데 나이 드니까 화를 안 낼 이유를 찾느라 힘들다. 이것이 갈등입니다. 지혜를 쌓아 어른이 되었는데 그 지혜가 말의 품격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 그리고 이 갈등은 가족 사이, 배우자 사이, 오랜 친구 사이에서 더욱 깊게 드러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쉽게 상처 주고, 더 쉽게 오해하고, 더 쉽게 말로 흔들립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길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갈등의 본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고립 속에서 인간의 품격을 가장 깊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긴 문장이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곧 말로 드러난다. 갈등은 말에서 시작되지만 실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말의 길은 단순한 말투나 말솜씨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방향, 그리고 마음의 품이 담긴 길 자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길을 비춘다. 즉, 품격 있는 어른이란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자연스럽게 따뜻해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말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말을 고치려 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 말투가 아니라
말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 품격은 행동보다 말에서 먼저 드러난다는 것. 정약용은 품격의 기준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말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아야 한다. 삶의 무게를 모두 말로 쏟아내는 사람은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어른의 품격은 마음의 짐을 누군가에게 떠넘기지 않는 절제에서 시작됩니다. 말이 지나치게 가볍지 않아야 한다. 가벼운 농담, 가벼운 약속, 가벼운 비난은 세월이 쌓일수록 큰 상처가 됩니다. 어른의 말은 적당히 차분하고 적당히 따뜻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이 맞춰진 사람이 정약용이 말한 품격 있는 어른입니다. 품격은 말투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은 말에서 드러나고 사람의 말은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품격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에게서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스림은 억누름이나 절제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따뜻하게 가꾸는 힘입니다. 50대 이후 우리는 마음을 다듬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지나간 일에 원망을 더하지 않고 현재의 시간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날에 희망을 놓지 않는 태도. 이 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말의 품격을 바꿔줍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으로 가르치지 말고 말로 꾸짖지 말라. 오직 자신의 품성과 마음으로 사람을 움직여라. 품격은 결국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삶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약용식 품격의 기술입니다. 한 말하기 전에 한번 상대를 떠올린다. 이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 질문 하나면 대부분의 말실수가 사라집니다. 이 부정적인 말은 선으로 걸러낸다. 정약용은 말은 칼이 된다고 했습니다. 칼을 들기 전에 손잡이를 다시 쥐어보듯 말을 하기 전 한 번만 더 돌아보면 됩니다. 참 조언은 짧게, 위로는 길게. 어른의 품격은 가르침이 아니라 들어줌에서 나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조언은 잔소리가 되고 경험은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위로는 길어도 좋습니다. 칭찬은 가볍게, 감사는 깊게. 칭찬은 말의 온도를 높이고 감사는 관계의 바닥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시니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말의 기술입니다. 5말의 마지막을 괜찮다, 고맙다, 그래도 참 좋다로 마무리하기. 이 세 문장은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마음의 온도를 끌어올리고 상처난 감정을 덮어주며 품격 있는 어른의 인상을 남겨줍니다. 다시 정약용의 문장을 떠올려 봅니다. 사람은 말의 길을 보면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말의 길은 결국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흔적입니다. 따뜻한 길을 걸어온 사람은 말이 따뜻합니다. 품격 있는 길을 걸어온 사람은 사람들에게 품격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의 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는 것. 당신의 말은 오늘 어떤 길을 향하고 있나요? 그리고 내일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나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품격 있는 어른의 길입니다.